2022년 7월 10일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 살해에 대한 동정 몰표가 집권 자민당 쪽에 몰렸다는 일본의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5석씩을 3년마다 선출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63석을 얻어 이번 선거 의석수의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의회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에 해당합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개헌을 필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을 계기로 일본 내부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이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자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의원 선거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하고 아베 전 총리가 힘을 쏟은 개헌뿐만 아니라 북한 납치 문제 해결 등의 난제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을 언급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 받을 것이며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기울여온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의 난제들을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참의원 선거에서 조기 개헌 목표를 지켰다. 개헌은 국민의 몫이라면서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선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법으로 문서화하는 방위정책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개헌에 신중했던 기시다 총리가 개헌 프로세스의 가속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살로 보수가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을 목표로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위정책 개정에 이어 개헌까지 이루어지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한국은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권의 군사력 팽창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입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그리고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헌법 구조 1항과 2항을 고쳐 자위대가 위헌 조직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 강경파는 한때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하는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존재 명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지금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육해공 무력을 갖춘 실질적 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1항과 2항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실상 1항과 2항을 부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이 보장하는 군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자민당의 속내입니다. 특히 기시다 정권이 올해 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탄도미사일 공격 등으로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지적하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에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5억엔으로 일본 정부가 사용한 기준으로 따지면 GDP의 0.96%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토 기준과 비슷해지도록 해상보안청 예산이나 UN 평화유지활동비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면 GDP의 약 1.24%입니다. 생전에 아베 전 총리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 안팎에서 2배인 2%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방위력 증대에 힘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민당은 공약집에서 북대 서양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목표 수준인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6일 기사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황금의 3년을 맞이할 것이라던 기시다 총리의 기반이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정치인이 죽은 후에는 숨막히는 권력 투쟁이 필연적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수장을 잃게 된 집권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분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민당 내 최고 권력자였던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을 마땅한 후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습 사건으로 후계 구도의 정리가 안 되면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기시다 총리가 본격적인 정계 개편을 개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치계는 보통 세습을 통해 후계자를 키우지만 아베 전 총리는 자식이 없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최근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데 방위상으로는 부적합하다며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어릴 적 외가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릅니다. 기시 방위상의 장남인 기시 노부치오가 후지TV 기자를 그만두고 지난해 11월 부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에 불과하고 정치 경험이 적은 만큼 당장 후계자가 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입니다. 아베의 애제자로 여겨지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조회장은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과의 갈등이 표면화하며 당 집행부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와 함께 다카이치 정조회장을 지지했던 보수 강경파 세력 중 일부가 다카이치를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는 후계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기시다 총리의 내각 인사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